대출 규제 때문에 갭 투자 다 막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갭 투자하는 건 아직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남 여유주입니다. 최근에 6월 27일 대출 규제가 나왔죠. 사상 초유의 대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지금 시점에서 대출 규제 이후에 무주택자, 1주택자분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피해서 갭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된 시점에 강남에서 선거활동을 하면서 무리해서 집값 누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수요 억제책이 많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5월부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까지 집값이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나왔고요. 이후에도 수요 억제책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요를 많이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국일보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까지로 제한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라던가 매매 가격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만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라던가 정책 대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어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못하면은요, 대출도 회수가 되고요, 향후 5년 이내에 주담대 대출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에서도 실거주하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엄포를 넣은 것과 동일합니다. 원래 디딤돌 대출은 전입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보금자리론도 전부 다 전입 의무를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2주택 이상 1주택인 분들 주담대를 금지를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지역을 규제를 넣었습니다. 2주택 이상 1주택인 경우에는 LTV 0%, 대출을 사실상 금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조건부 1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제한을 하고요.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존 아파트 먼저 매도를 하고 대출 받는 게 좋아요. 만약에 6개월 이내 팔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덥석 대출만 받고 계약을 했다가 6개월 이내에 매도를 못 하면은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대출이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30년에서 40년 동안 은행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기를 30년 이내 만기로 줄였습니다. 4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이자를 30년으로 줄이게 되면 이자 부담이 올라가게 되고요. DSR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한도는 6억 원 대출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대출 받는 날 임대인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 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곳들도 금지를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은행권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은행들은 막혔지만 또 일부 은행은 퇴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 해당 은행에 가면은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은행권 자체가 다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주담대가 LTV 80%에서 70%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또는 30대 같은 경우는 모아둔 돈이 적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4억에서 5억 원 이상을 줘야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생애 최초 주담대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고 뒤에 후순위 대출도 해줬습니다. 지금도 후순위 대출을 막은 건 아닌데요, 전입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막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정책 대출도 LTV 한도를 80%에서 70%로 줄였어요. 디딤돌은 2억 5천에서 5억 원이었는데요.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췄고요. 버팀목 같은 경우도 최대가 3억 원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정책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또 신용대출 한도도 줄였어요. 이전에는 소득이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연소득의 2배 이내에서 은행권 자율로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대출을 활용해서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과 합산해서 집을 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에 연소득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신용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투기가을지구 주택을 매수할 때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게 되면 회수 좋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투기가을지구로 굳이 선정하지 않아도 이 대출 규제가 투기가을지구 효과만큼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은 7월 2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이번 규제에서 실거주로 고민하셨던 분에게 가장 문제점은 6억 원 이내 한도가 줄은 부분이고요. 갭투자를 고려하셨던 분에게는 가장 문제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어서 후순위 대출이 안 된다는 것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갭 투자하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규제가 시장에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갭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방법은 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기사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아파트 일주일새 계약 취소 255건이다. 약발 본격화됐다. 또 규제 후에 일주일새 아파트 계약 8% 해지, 억 단위 계약금 포기도 하고 또 배액 배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6월 27일 이전에 계약금을 넣으면 이전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6월 27일 당일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이 된지 안 된지에 따라서 이전 적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8일 이후에 계약금을 그 전에 넣지 못하고 인정이 안 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6억 원 이상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에서는 배액 배상도 많이 나오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 강남권에 입주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1억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도 빠르게 내려왔었어요. 이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고 있는 시기에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에 원래 금매가 거의 12억 원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뭐 11억 원도 나오고요. 또 아주 급한 거는 10억 원까지도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다고 하면 현금으로만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능한 분들만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제한했던 것도 상급지 가격을 눌러놔야 그 다음 지역들이 좀 안정되기 때문에 상급지를 좀 타겟으로 했었는데요. 6억 이상 제한을 한다는 거는 강남권, 마용성 이런 중상급지들까지 타겟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27 대책 이후에 지금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시장 심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푸른색 같은 경우는 매도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인데요. 지난 한 3년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등락은 있었지만 크게 매수 심리가 20 가까이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매수인들이 매수 심리가 30을 넘어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0을 넘어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으니까요. 또 반대로 매도인들은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가 왜냐하면 매수인들이 문의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니까 매도인들은 안 팔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출 규제를 막고 나서는 나 팔아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다시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지금 매수인들과 매도인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고 6.27 대책 이후에는 기존에 뜨거웠던 시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거는요. 2, 3개월간은 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들의 심리는 좀 죽을 거고요. 매도인들은 꼭 팔아야 되는 분은 급매로라도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당분간 여름 동안에는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1월부터 12월까지 구간 중에서 여름은 또 비수기에 해당하거든요. 그것과 맞물리면서 약간의 소강 상태는 있을 수 있고 거래량도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대출 규제는 맛보기이고 이후에 나올 건 더 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대출도 DSR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집 산 사람이 40% 이상 갭 투자였다고 나왔는데요.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전세인들의 전세 자금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자들이 현금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한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아예 금지를 하겠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전에도 언급이 됐던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내년 5월에 만기인데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세제 부분들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냐면요. 공급이 없다는 거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기 신도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언론 자료를 보면 사기 신도시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속도전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얘기 나오는 것 중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외에 뭐 광명 시흥이나 의왕이나 군포 이런 곳들을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 동안의 공백기의 공급은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규제가 이번 정부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주택자들이 가장 고민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백 명의 상담을 해보고 내 집 마련도 도와드렸었는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첫 집을 6억 원 이상 대출받아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인 분들이 상급지로 갈 때 또는 내 집을 팔고 합쳐서 이동을 할 때 보통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지는 않거든요. 상급지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대가 10억 단위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6억 원 이상 대출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1주택자는 지금 매도와 대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이 팔리는지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대 6억 원이니까 내 집을 팔고 6억 원을 보태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아파트가 급매가 나오는지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1주택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은 지금 6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이지 여러분이 이전에도 6억 원 이상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규제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갭 투자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6억 원 이내에서 5억 원 정도로 대출받아서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셨던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월 이자가 원리금 균등까지 합산해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처음부터 300만 원 이자를 내고 사시는 경우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번 대출 규제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계획대로 잘 활용을 하시고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 여름 비수기 지금 시점에 급매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고할
수 있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8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도 금매들을 계속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1,000만 원도 내고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날에 1,000만 원 올리거나 이런 단지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번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1,000만 원 내고까지도 해볼 수 있는 분위기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이 가면서 한 달, 두 달 정도 이상은 이렇게 금매들도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고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갭 투자 다 막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갭 투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내 집 마련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후순위 대출 활용하는 방법, 보금자리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막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현금 가진 걸로 갭 투자하는 건 아직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갭 투자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 돈 현금 3억과 대출 6억 원을 받아서 9억 원대 아파트를 실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월세 거주하면서 따로 실거주를 하고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현금 보유한 3억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유 현금 3억 원으로 매수할 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잔금하는 날 소유권 이전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전세입자를 맞춰야 되면 들어오는 분들이 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강남권이나 고가 아파트들은 의외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반면 의외로 10억 원 이하의 전세가 5억 원 이하인 곳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전체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아파트마다 좀 다른데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현금으로 들어올 분을 못 찾으면 잔금을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보유한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매도인들은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곳에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집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들이 전세로 전환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주인이 7억 원의 전세로 바꿔서 살아주겠다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돈 현금 3억 원으로 매수해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매도인이 지금 당장 2년 동안 살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세를 살다가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전세를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먼저 맞추고요.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며칠 있다가 승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날 주택 소유권이 바뀌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해지가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바뀌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매도인이 전세를 맞춘 다음에 승계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했다가 새로운 세입자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매수를 해서 6개월 정도 뒤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전세자금 대출과 소유권 이전이 맞물리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 또는 매도인이 전세를 맞추는 승계하는 조건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미 기존에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실 텐데요. 기존에 전세입자가 갱신을 해서 2년 동안 더 거주를 한다거나 또는 6개월 정도만 남았다고 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6개월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줘도 나는 소유권 이전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6월 27일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면서 갭을 적게 가져갈 수 있어서 입주하는 물건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세입자 맞추는 것보다 전세가 끼어 있거나
매도인이 전세로 살아주거나 또 매도인이 전세 승계를 해주는 물건 위주로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도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경매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이 똑같이 적용이 돼버렸죠. 일반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6억 한도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능한 방법은 매매사업자 대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기에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는 매매사업자가 있는데요. 매매사업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과 경락잔금 대출은 기존 동일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억 원 한도도 없고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가 나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제를 기회로 삼는 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대로 자금 계획 세워가지고 대출을 받으시고요. 또 시장이 지금처럼 출렁일 때는 반드시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고를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장이 규제가 나오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 때는 아무리 팔려고 해도 매도가 안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매도를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남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